오늘날 대부분의 농부들은 토양을 살리기 위해 한 시즌에 150달러, 200달러, 때로는 400달러를 지출합니다. 비료, 광해 시스템, 화학 촉진제, 그리고 매년 토양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4천년 전에 기록된 농법이 있는데 설치 비용은 3달러에 불과합니다. 화학 물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튜브도 없습니다.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효과는 더 좋습니다. 테네시주 중부에 사는 54세의 취미 농부 마커스 웹은 지난 봄 4분의 1에이커의 땅에서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비료도 없고 점적 관수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의 단일 원리에서 재구성된 고대의 기술뿐이었습니다. 그의 토마토 수확량은 이전 시즌에 비해 340% 증가했습니다. 수도 요금은 60% 감소했습니다. 그가 쓴 돈은 3달러였습니다. 6분대에서는 뒷마당의 흙 한 줌과 물 한 병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확한 토양 테스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2분대에서는 전체 설치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말이죠. 오후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시 8분대에서는 현대 농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부를 만한 환경에서 고대 농부들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사용했던 3단계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막, 바위 투성이 산비탈,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계절, 그들이 그런 환경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린 토양, 물, 뿌리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입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수분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지중 광해 subsurface irriga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초의 동사는 위에서 아래로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위로 물을 주었습니다. 모생관 현상입니다. 수분이 토양 입자를 통해 식물 뿌리를 향해 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법칙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식물이 간구량에만 의존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토양이 아래에서부터 물을 머금고 이동시키고 전달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제 신명기 11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구절은 이집트와는 다르게 기능하는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표면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수동적이고 노동 집약적이며 나일강에 의존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빗물에 의존하는 토양 생물학을 사용했습니다. 즉 땅 자체가 자체 구조를 통해 물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방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다른 시스템, 두 가지 다른 결과. 이집트의 시스템은 끊임없는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땅은 토양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스스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흡수하는 drinker이라는 단어는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샤타입니다. 깊이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고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토양은 물을 마십니다. 압축되고 화학 물질에 의존하는 토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이 이 차이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곧 보여드릴 3달러짜리 방법은 단순한 원예 꿀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두 구절에 묘사된 원래의 수분 시스템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중 전달, 토양 흡수, 물을 찾아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향해 아래로 자라는 뿌리 구조. 뿌리가 물을 쫓아 아래로 향할 때 식물은 가뭄에 강해지고 미네랄이 풍부해지며 구조적으로 튼튼해집니다. 뿌리가 물을 쫓아 위로 향할 때, 즉 현대식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는 지표면을 향할 때 식물은 연약해집니다. 의존적이 됩니다. 얕아집니다. 성경은 더 나은 시스템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과학은 나중에야 그것을 따라잡았습니다. 201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가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면 관계와 지중관계의 현장 비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중관계는 물 소비량을 50, 70% 줄였습니다. 같은 작물, 같은 토양 유형, 같은 기후, 물은 절반,
수확량은 같거나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미미한 개선이 아닙니다. 물이 뿌리 부분에 도달하는 방식의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면에 물을 주면 즉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째, 증발이 시작됩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 노출된 표토는 첫 1시간 이내에 공급된 물의 최대 30%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중력이 물을 곧장 아래로 끌어당겨 뿌리가 완전히 흡수하기도 전에 뿌리 구역을 지나쳐 버리게 합니다. 식물은 당신이 준 물의 극히 일부만 얻게 됩니다. 지중 전달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제거합니다. 물은 뿌리 깊이에서 방출됩니다. 증발도 없습니다. 우회도 없습니다. 뿌리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갑니다. UC 데이비스는 채소 작물을 대상으로 지중 점적 관계에 대한 다계절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작물 종류에 따라 수확량이 20에서 47% 증가했습니다. 물 사용량은 평균 44%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3시즌 연속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200년경의 나바테안 농업 시스템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착지들은 연간 간구량이 100mm 미만인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농업지역은 최소 500mm의 간구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말입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유출 수수로 매립형 물탱크, 의도적인 토양 압축 시스템을 사용하여 빗물 한 방울까지 모두 뿌리 구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지표면에서 물이 증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물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1mm의 물도 모두 포집하여 지하로 전달했습니다. 네게브의 벤구리온 대학교, 벤구리온 유니버시티 연구진은 1980년대에 이 고대 농경지를 재구성했습니다. 현대적인 투입물이나 화학 비료 없이 오직 원래의 나바테아 방식만을 사용하여 사막 환경에서 생존 가능한 밀, 보리, 채소 작물을 생산해냈습니다. 토양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토양이 물을 받도록 설계된 방식 그대로 물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넬 대학교 익스텐션, 코넬 유니버시티 익스텐션 은 관계 깊이에 따른 뿌리 구조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지표면에서 물을 준 식물은 뿌리 질량의 80%가 토양 상층부 6인치 내에서 발달했습니다. 11.14인치 깊이에서 물을 준 식물은 아래로 36인치까지 뻗어나가는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심토의 미네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류 수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 가뭄에 대한 저항력, 바람에 대한 저항력, 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뿌리를 깊게 내린 식물은 지표면이 마른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필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물리적 법칙이 이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모세관 현상. 중력을 거슬러 좁은 토양 공극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유기물로 개량된 미세한 질감의 토양은 수분을 위로 그리고 뿌리털 구역을 향해 측면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묘사된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안개, 그것이 바로 모세관 현상이었습니다.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고대 농부들에게는 실험실 장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양을 주에 깊게 관찰하여 이 법칙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시스템은 그들을 대체한 모든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3짜리 방법도 이와 동일한 물리적 법칙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무언가를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토양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테스트, 총 10분. 지금 바로 해보세요. 첫 번째 테스트, 유리병 테스트. 투명한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텃밭의 흙으로 병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나머지는 물로 채웁니다. 30초 동안 세게 흔듭니다. 내려놓고 1시간을 기다립니다. 3개의 뚜렷한 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래가 가장 먼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미사실는 중간에 위치합니다. 점토는 위쪽에 뜹니다. 유기물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병 바닥이 대부분 모래이고 점토가 거의 없다면 토양의 배수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도 전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병이 대부분 점토이고 모래가 거의 없다면 토양이 물을 너무 오래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포화 상태에 놓여 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대략 동일한 비율의 층입니다. 그것이 양토 로암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곧 설치할 모든 것과
가장 잘 맞는 토양 유형입니다. 토양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적어 두십시오. 이 섹션의 끝에서 토양 계량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투수성 테스트. 깊이 12인치, 너비 6인치의 구멍을 팝니다. 정확히 1인치의 물을 붓습니다.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물이 10분 이내에 흡수된다면 배수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4시간 이상 걸린다면 배수가 너무 느린 것입니다. 이상적인 투수성은 1인치의 물이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지중 용기를 얼마나 깊이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물을 보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 수치도 적어 두십시오. 이제 설치입니다. 이것이 $3달러짜리 방법입니다. 올라라고 부릅니다. OLLA, 흙 속에 묻어두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톡입니다. 물이 다공성 점토벽을 통해 뿌리 구역으로 직접 천천히 스며듭니다. 증발도 없습니다. 유출도 없습니다. 타이머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이 방법은 중국, 페르시아, 인도, 중동에서 4천년 이상 기록되어 왔습니다. 실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현장 검증이 많이 된 관계 기술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화분 1개, 6인치 화분은 원예 용품점에서 $2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뚜껑으로 사용할 평평한 테라코타 받침대 1개, 자갈 1줌, 이게 전부입니다. 1단계, 12인치 깊이의 구멍을 팝니다. 식재 구역의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이상적으로는 식물 밑동에서 쥐어라는 8인치 이내가 좋습니다. 2단계, 구멍 바닥에 자갈을 얇게 깝니다. 약 2인치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분의 배수 구멍이 단단한 흙에 직접 눌려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작은 코르크막에나 조경용 천을 단단히 접어 테라코타 화분의 배수 구멍을 막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고 벽을 통해서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4단계, 화분을 구멍에 넣습니다. 테두리가 토양 표면과 일치하거나 약간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주변에 흙을 단단히 채워 넣습니다. 5단계, 화분에 물을 채웁니다. 증발을 막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받침대를 뚜껑처럼 덮습니다. 이것이 전체 설치 과정입니다. 화분 하나, 구멍 하나, 오후 반나절, 표준 삭팔피트 크기의 높임 화단 라이스드 벳의 경우 일정한 강역으로 2개의 올라가 필요합니다. 총 비용 $6달러.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화분 방형 68인치 이내에 흙이 눈에 띄게 어두워집니다. 화분 옆 흙에 손가락을 3인치 정도 찔러보세요. 지속적으로 촉촉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젖은 것이 아니라 촉촉한 것입니다. 7일, 뿌리 시스템이 수분 공급원을 향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직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뿌리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을 따라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30일, 지상부 식물의 행동이 변할 것입니다. 잎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줄기는 더 굵어질 것입니다. 오후의 열기에 시드는 것과 같은 가뭄 스트레스 증상이 크게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투수율, 토양 유형, 식물 크기에 따라 3, 7일마다 화분에 물을 보충하게 됩니다. 6인치 올라는 대략 0.5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이에서 천천히 전달되는 그 0.5갤런은 지표면에 뿌려지는 3갤런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토양 테스트 결과 점토질이 많다면 설치 전에 굵은 모래와 퇴비로 식재 구역을 개량하십시오. 각각 2인치 두께로 10인치 깊이까지 파서 섞어주면 한 시즌 내에 투수율이 이상적인 범위로 들어올 것입니다. 토양에 모래가 많다면 퇴비만 추가하십시오. 2인치 두께로 깊게 섞어줍니다. 퇴비는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배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수분 유지력을 높여줍니다. 올라는 2가지 토양 유형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올라만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고대 농부들은 한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고학과 현장 연구가 모두 확인해 주는 것은 3단계 시스템입니다. 각 단계는 수분 문제의 각기 다른 부분을 해결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현대 관계 시설이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도 모방할 수 없는 자가 강화 사이클을 만듭니다. 1단계, 지중 수분 전달. 이것이 올라입니다.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이미 작동 중입니다. 메커니즘은 다공성 점토벽을 통한 느리고 가압된 삼투 현상입니다.
물은 모세관 현상을 통해 토양을 거쳐 바깥쪽과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배수되지도 않습니다. 평형을 이룹니다. 즉 토양이 뿌리 구역이 요구하는 속도와 정확히 일치하게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식물의 증산 작용이 활발하고 뿌리 구역이 건조한 더운 환경에서는 압력 차이가 커져 올라가 물을 더 빨리 방출합니다. 서늘하거나 습한 환경에서는 방출 속도가 자동으로 느려집니다. 센서도 없습니다. 타이머도 없습니다. 인간의 개입도 없습니다. 깊이 12인치, 유효 수분 반경, 토양 질감에 따라 6kg, 보충주기 3월 7일마다. 타임라인, 뿌리 방향 전환은 7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지중구역을 향한 뿌리의 완전한 방향 재설정에는 3.4주가 걸립니다. 결과 건조한 지표면을 가로질러 옆으로 자라는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심토로 아래를 향해 자라는 뿌리 시스템. 그 뿌리 구조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2단계, 지표면 멀칭 덮개. 올라가 제자리에 놓이면 유기물 멀칭으로 토양 표면 전체를 덮습니다. 칩, 우드칩, 잘게, 부순 나무십 또는 다 쓴 퇴비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3, 4인치 두께로 덮어줍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식물 줄기의 밑동에서 2인치 정도 떨어뜨려 놓습니다. 여기서의 메커니즘은 증발 억제입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맨흙은 표면 수분을 빠르게 잃습니다. USDA 국립혼농임업센터 and National Agroforestry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조건에서 맨흙의 증발량은 하루 최대 0.3인치에 달했습니다. 3인치의 유기물 멀칭층은 그 손실을 60배 70%까지 줄였습니다. 그 수분은 토양에 머뭅니다.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말입니다. 대기 중으로 손실되지 않습니다. 멀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두 번째 역할을 합니다. 멀칭이 분해되면서 토양 표면에 서서히 방출되는 탄소를 공급합니다. 그 탄소는 토양 상층부 4인치에 사는 미생물 군집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3단계로 이어집니다. 비용, 집단 하나로 3인치 두께일 때 약 100평방피트를 덮을 수 있습니다. 평균 비용은 8,100달러입니다. 시립 퇴비장의 우드칩은 종종 무료입니다. 타임라인, 증발 감소는 즉각적입니다. 적용 후 23일 18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멀칭이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이 안약 3주 이내에 토양 생물학에 대한 탄소 공급이 시작됩니다. 결과 토양 표면이 지속적으로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토양 온도는 맨흙보다 10~15도 더 서늘하게 유지됩니다. 잡초 씨앗이 활성화되려면 표면에 빛과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초 발화율이 최대 80%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물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 환경 전체를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3단계, 토양 생물학 활성화. 이것은 대부분의 현대 정원사들이 완전히 건너뛰는 단계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요인보다 장기적인 수확량을 결정짓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토양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토양 1티스푼에는 지구상의 인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박테리아, 균류, 원생동물, 선충류와 같은 이 미생물들은 어떤 비료도 모방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합니다. 미네랄 형태로 갇혀있는 인을 용해합니다. 식물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토양 구조를 만듭니다. 병원성 유기체를 억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탄소, 수분, 그리고 최소한의 방해가 필요합니다. 1단계는 수분을 제공합니다. 2단계는 탄소와 안정적인 온도를 제공합니다. 3단계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가속화하려면 식재 시 두 가지 계량제 중 하나를 적용하십시오. 옵션 1. 지렁이 분변토. 평방피트당 1컵을 토양 상층부 4인치에 섞어줍니다. 지렁이 분변토에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농축되어 있으며 뿌리가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식물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표준 4-4피트 화단을 덮는 4파운드 포장 기준 약 10~25달러. 옵션 2, 퇴비차 컴포스트. 완성된 퇴비 1컵을 물 1갤런에 넣고 수족 관용 기포 발생기를 계속 가동한 상태로 24에서 48시간 동안 우려냅니다. 복귀 에라션은 호기성 박테리아 개체수를 증식시킵니다.
모종을 옮겨 심은 직후 식물 밑동에 식물당 1쿼트씩 붓습니다. 비용, 이미 퇴비를 만들고 있다면 거의 0원입니다. 타임라인, 측정 가능한 미생물 활동의 증가는 14보 21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30일째가 되면 균극륜, 마이코리졸 fungal, 네트워크가 뿌리 시스템을 주변 토양의 미네랄 퇴적물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한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토양 구조 자체가 더 어둡고 더 부드러우며 지렁이의 활동이 눈에 띄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결과, 활발한 토양 생물학의 영양 공급을 받은 식물은 브릭스비어릭스, 수치가 20-40%더 높게 나타납니다. 브릭스는 식물 조직 내의 당분과 미네랄 밀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브릭스가 높다는 것은 더 영양가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브릭스가 높은 식물은 곤충과 병원균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연적으로 해충의 압박에 더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식물에 영양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3단계, 각각의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지중 수분은 뿌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멀칭은 수분을 유지하고 토양 표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토양 생물학은 모든 것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변환합니다. 이것은 현대 퍼마컬처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의 시스템입니다. 기초부터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망치는 한 가지 물주기 습관이 있습니다. 현대 원예에서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얕고 잦은 물주기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스프링클러를 가동하는 것, 매일 저녁 몇 분 동안 표면에 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 토양 상단 2-3인치만 적실 정도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보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식물의 뿌리 구조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 상단 2-3인치에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면 뿌리가 아래로 자랄 이유가 없습니다. 뿌리는 수분을 따라갑니다. 얕은 곳에 머물게 됩니다. 단일 생육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물을 준 식물은 뿌리 질량의 70-80%가 토양 상단 4인치 내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 뿌리 시스템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매일, 예외 없이 말입니다. 여름철 더위에 이틀만 물 주기를 놓쳐보십시오. 표면이 완전히 마릅니다. 얕은 뿌리 구역에는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식물은 몇 시간 만에 시들어버립니다.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세포 손상이 시작됩니다. 물 주기를 재개하더라도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코넬 대학교 농업기술센터 (Cornell University Extension)는 이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얕은 뿌리 구조를 가진 식물은 지중 관계를 통해 깊은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킨 식물에 비해 가뭄 기간 동안 생존율이 40%더 낮았습니다. 같은 종, 같은 토양, 같은 기후였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물이 공급되는 위치였습니다. 얕은 뿌리는 미네랄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양 상단 4인치는 모든 정원에서 가장 고갈된 구역입니다. 영양분이 가장 빨리 용탈되는 곳입니다. 경운과 표면 교란으로 인해 미생물 활동이 가장 많이 방해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구역에 갇힌 식물은 당신이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것에만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천연 미네랄 매장층은 더 깊은 곳에 있고 뿌리는 결코 그곳에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학 물질에 대한 의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토양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뿌리 구조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 구조는 물주기 방식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현대 농업기술센터는 수십 년 동안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광해과학 Irrigation Science 저널에 발표된 2003년 연구에서는 표면 점적, 살수, 오버헤드 스프링클러, 지중 점적이라는 세 가지 광해 방식에 따른 5가지 일반적인 채소 작물의 뿌리 깊이 분포를 측정했습니다. 지중 점적 관계는 살수 관계보다 평균 2,400배 더 깊은 뿌리 시스템을 생성했습니다. 표면 점적 관계는 그 중간이었습니다. 더 깊은 뿌리, 더 많은 미네랄, 더 적은 개입, 더 적은 화학 물질 투입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얕게 자라는 습성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물을 아래로 이동시키십시오. 올라 토기를 설치하십시오. 멀칭을 하십시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도록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시오. 뿌리가 필요로 하는 물이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11절은 이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설계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머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는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을 대체하는 것일 뿐입니다. 뿌리 깊이에 물을 묻고 일주일에 2번 손으로 흙의 상태를 읽는 농부는 어떤 자동화 시스템보다 식물에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압니다. 그 지식은 축적됩니다. 매 시즌이 지날 때마다 말입니다.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토양 생태계는 더 튼튼해집니다. 식물은 더 자급자족하게 됩니다. 당신의 개입은 줄어드는 반면 수확량은 증가합니다. 이는 투입제에 의존하는 현대 농업이 약속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단 3달러입니다. 실제 수치를 살펴봅시다. 사각 8피트 크기의 높임 화단 라이스드 베드 용 표준 점적 관계 키트는 브랜드에 따라 45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입니다. 타이머 추가 25달러에서 40달러, 막힘 방지용 필터 추가 25달러에서 20달러, 총 설치 비용 85달러에서 180달러입니다. 이 시스템은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합니다. 플라스틱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분해됩니다. 점적기, 에미터 덜는 막힙니다. 커넥터는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면서 갈라집니다. 대대적인 유지 보수나 교체가 필요하기 전까지의 평균 기능 수명은 305년입니다. 첫 해 비용 85달러에서 180달러, 4년마다 발생하는 교체 주기 비용 추가로 85달러에서 180달러, 20년 동안 하드웨어에만 사그 25달러에서 900달러가 듭니다. 수도 요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표면 및 점적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얕은 뿌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비료 비용도 제외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498피트 화단용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올라 2개, 6달러에서 10달러, 멀칭용 집단 1개, 8달러에서 12달러, 지렁이 분변토 1포대, 10달러에서 15달러, 첫 시즌 총 설치 비용 시멘이 3달러에서 37달러입니다. 올라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는 구운 점토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토양 조건에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막히지도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000년이 넘은 유적지에서 여전히 기능하는 올라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묻은 항아리가 20년 후에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첫 해 비용 23달러에서 37달러, 2년차 비용 하드웨어 비용 0달러, 멀칭 보충에만 7달러에서 12달러, 20년 동안 매년 멀칭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총 160달러에서 240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현대식 점적 관계와 비교할 때 20년 동안 시스템 비용을 60.75%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 소비량을 고려해 봅시다. 가정용 정원의 표준 살수 오버헤드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한여름 성수기에 일주일에 180인천 240갤런을 사용합니다. 점적 시스템은 이를 일주일에 약 91일리 20갤런으로 줄여줍니다. 올라를 기반으로 한 지중 시스템은 동일한 크기의 화단에 일주일에 15보 30갤런을 사용합니다. 갤런당 0.65달러라는 미국 전국 평균 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 시즌당 물 비용 140달러에서 185달러, 점적 시스템 시즌당 70달러에서 90달러, 올라 시스템 시즌당 10달러에서 23달러. 10번의 시즌 동안 올라 시스템은 살수 관계에 비해 물 비용만 600달러에서 1,600달러를 절약합니다. 그리고 수확량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치를 무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도입부에서 언급한 마커스 웹의 340% 수확량 증가는 이례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2010년 국제수자원 관리연구소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가 기록한 인도의 지중점토 항아리 광계를 사용한 현장 시험에 따르면 표면 광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여러 채소 작물에 걸쳐 평균 25나 50%의 수확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더 많은 수확량, 더 적은 물, 더 적은 비용, 더 적은 유지보수. 이 네 가지 결과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경쟁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 방법이 사라진 이유는 더 나은 것이 이를 대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땅에 묻힌 테라코타 항아리로는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교체할 필터도 없습니다. 재주문할 점적기도 없습니다. 매 시즌마다 독점적인 토양 개량제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매년 말입니다. 어떠한 거래도 없이요. 그것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심어졌습니다. 놓인 것이 아닙니다. 지탱된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졌다는 것은 영구적인 수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뿌리 시스템이 깊이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 조건이 무의미해질 만큼 깊이, 계절적 가뭄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깊이 말입니다. 그 이미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 뿌리 구조를 설명하는 정확한 농업적 언어입니다. 마르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가뭄 한계선 아래까지 닿는 나무입니다. 증발구역 아래로,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속되는 지중 수분 속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체 시스템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한 시즌 동안 조용히 정원에 있는 모든 식물의 뿌리 구조가 아래로 이동합니다. 토양 생태계가 튼튼해집니다. 수분 순환이 안정됩니다. 당신의 개입은 줄어듭니다. 정원은 매주 더 자급자족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한 시즌을 온전히 보내고 나면 물을 주는 데 드는 시간, 투입제에 드는 비용, 스트레스와 질병을 관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기초적인 조건이 올바르게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고대 농부들에게는 대학 학위가 없었습니다. 토양연구소나 동료 평가를 거친 학술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협력한다면 지구는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설계의 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잡성으로 그 설계를 무시하며 한 세기를 보냈습니다. 그 복잡성은 우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더 의존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땅속 12인치 깊이에 묻힌 $3짜리 점토 항아리는 $400 어치의 플라스틱 광해 장비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마법이라서가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거스르지 않고 그에 맞춰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체 교훈입니다. 이 영상이 토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꿨다면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고대의 설계, 측정 가능한 결과, 불필요한 복잡성 배제라는 동일한 원칙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토양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래, 사질토, 점토, 점질토, 양토, 아는 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특정 조건에 더 유용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료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오래된 방법이 필요합니다.